오늘부터는 자 진짜로 진짜 기술적 분석 기초부터 이번 달은 마스터할 수 있게 4주잖아요. 2, 3주 안에 끝나면 좋고요. 네. 4주 안에는 어떻게든 마무리할 수 있게.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럼요. 수세선 좀 고마울 것 같다. 진도 좀 나가봐라 할 정도로 제가 꾸준하게 추세선을 긋는 거. 솔직히 추세선 긋는다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개념만 딱 가지면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산수 수학할 때 개념이잖아요. 개념 수학. 개념만 가지면 금방 할 수 있는 거.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죠?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지. 예. 추세선의 기준만 딱 확실하게 잡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도를 바로 나가시고 추세선에서 나오는 제가 이제 목차를 한번 쫙 읽어드렸잖아요. 저번 주까지 돌파와 이탈, 지지와 저항에서 진입과 청산 그리고 청산 예측치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다 마스터할 수 있다. 물론 경험치는 쌓여야지 내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끌고 갈 겁니다. 오늘부터는 끌고 갈 거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5일 차트입니다. 5일 차트고 줄 끊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줄 끊는 거 기준부터. 자 추세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줄 끌 때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우측으로 먼저 갈게요. 우측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우측 차트로 아시겠죠? 우측면 뒤쪽은 일단 무시하고요. 우측으로 하락 추세에 대해서 먼저 한번 그어봐 드릴게요. 고점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 고점입니다. 고점과 추세선 기준은 뭐다? 고점과 고점을 이어준다잖아요.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첫 번째 추세가 대추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세선은 고점을 그어보자고. 고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도 고점이고요. 여기도 고점이고 그리고 이 부분도 고점이고 고점이 많습니다. 많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고점들은 이렇게 많다입니다. 요 중에서 필요한 고점, 정확한 고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고점에서 지금 현재는 차트가 우리가 딱 요까지만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뒤에 부분은 아직 안 나왔다. 요까지의 가정에서 1차 먼저 요까지 요 부분에 대해서 추세선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죠. 추세선을 걷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자, 여기서 고점에서 여러분 요 자리에 고점 값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요 고점에서 고점을 연결해줘요. 첫 번째 고점. 자, 보십시오. 중요한 게 요거예요, 여러분. 잠시만요. 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서 고점을 연결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좀 확대하려다가 좀 뒤로 밀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부분에 제가 고점이라고 첫 번째 앞에 나온 고점을 그었어요. 앞에 나온 첫 번째 고점은 요 부분이죠, 여러분. 여기가 고점입니다. 뒤에도 고점이 있어요. 그죠? 앞에 고점을 이었더니 뒤에 캔들이 이탈, 돌파하는 튀어나오는 부분이 나오죠.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어디를? 이탈하면 되지 않는다. 뒤에 고점을 이탈하지 않게 정확하게 그어주는 추세를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 그러면 요 고점이 넘어가지 않는 한 추세는 하락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요 고점이 넘어가지 않는 한 추세는 하락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이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넓게 가자고요. 넓게 가겠습니다. 넓게 제가 잡아 드릴게요. 자, 요 부분에서 첫 번째 고점을 돌파하고 두 번째 고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개념이에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고점이 많은 고점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고점이 생성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추세를 그을 때 추세선이 요 첫 번째 고점을 그었더니 뒤에 추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어떻게? 뒤에 추세선이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기초예요, 여러분. 알겠죠? 추세선을 그을 때 그러면 요게 그어야 되나 요게 그어야 되나 고점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탈하지 않은 고점이 두 번째 고점이에요. 생성되었으니까. 요 부분은 현재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되는 부분은 맨 뒤에 앞으로 어떠한 추세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보는 거죠. 그리고 추세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추세선을 걷는 이유는 추세선을 가지고 뭘 볼 수 있느냐? 추세의 연장, 계속적인 하락을 이어지는 거냐에 대한 목표와 두 번째 목표는 추세선이 하락으로 만일 가고 있다면 이 하락의 마무리, 저점 구간에서의 반등이 어디서 나오겠냐에 대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구간을 찾아내는 거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추세선 걷는 거는 첫 번째는 계속적인 하락을 가져가는구나라는 눈으로 시각적인 볼 수 있는 추세선을 걷는 목적이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추세선이 요거 하나 그음으로 해서 우리는 요 추세가 계속적인 하락이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요 추세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추세는 아직 하락이다. 아시겠나요? 요 추세를 하나 그었더니 요 추세가 돌파하지 않는 요 구간까지는 계속적인 하락이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 그림만 딱 본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세 번의 추세선을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고점에서 이어졌던 첫 번째 추세선 한 번과 두 번, 그렇죠? 두 번, 마지막 세 번의 추세를 이탈하였을 시 얘네는 상승으로 돌아 올린다. 그리고 마무리 한 번 더 그었을 때 하나, 둘, 세 개. 세 번입니다, 여러분. 추세선을 그었을 때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되 중요한 것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이쪽에 이렇게 그었더니 고점이다. 앞에 고점이 얘보다 얘가 높은데요. 그죠? 요 부분보다 요 부분이 높은 더 고점인데요. 아니죠. 고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고점. 이해가 되나요? 높은 구간을 찾아라는 게 아니라 추세에서 연결하였을 시 이탈하지 않는 구간을 찾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점과 고점, 끝에서 끝을 찾았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고점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점을 연결했을 때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돌파 구간이라고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나서 요게 또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다면 요만큼의 파동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첫 번째와 두 번째, 여기서 그어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추세선을 긋고요. 긋고 세 번째 추세선을 그었을 때 요 구간에서의 확장값으로 계속적인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다입니다. 이해를 하면 되게 쉬운데 요것을 이해를 하면 되게 쉬운데 항상 어려운 게 고점이 어디입니까? 이 화면에서요. 여러분, 돌파와 이탈 방향성에 대해서 따지지 맙시다. 따지지 말고 딱 추세선을 긋는 맥심 포인트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고점과 고점을 찾아서요.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찾았다. 앞으로는 어디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거죠. 현재는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고점이 어디였느냐? 첫 번째 고점은 요 자리였고, 그렇죠? 두 번째 고점은 요 자리였습니다. 요게가 아닌가요? 이탈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요 첫 번째 고점에서 이었을 때 두 번째 고점.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그리고 얘가 세 번째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요게는요.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차트. 돌파 이후 눌림을 주고 다시 지지받고 반등을 주었죠. 지나간 차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차트입니다. 우리는 요 구간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요 앞으로 진행될 구간. 요 구간에서 진행될 구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지나간 차트를 무시를 하고 우리는 고점과 여러분 고점을 이어주고요. 그리고 고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어보세요. 첫 번째 그었더니 돌파했구나.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찾아주는 고점. 아직까지 요 고점이 이 고점이 넘어가는 추세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현재 대추세. 그죠? 대추세. 그리고 어디서 대추세가 마무리됐나? 두 번째, 세 번째 큰 그림을 그리면 요 그림.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 차트가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어 있다면요.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구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와 얘가 어디서 요 자리에서 어디서 돌파를 했는지 한 번 더 이어주는 마무리 마지막 추세선을 그었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추세선을 그었을 때 우리는 하나, 둘, 세 번의 추세가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면 세 번째 추세선이 돌파, 넘어가지 않는 한 계속적인 우하향의 패턴을 가져주고 있으며 얘는 변곡, 반등이 나오지는 아직 않고 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매도, 하방 추세, 하락 추세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하락 추세 아시겠죠? 그렇다면 저 마지막 세 번째 추세가 넘어가는 구간이 어디겠느냐를 먼저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기다렸다가 넘어가는 거 확인 후에 우리는 매수 포지션을 볼 수 있다. 물론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 번 더 그을 겁니다. 한 번 더 그어줄 거예요. 그래서 요 파동에서 시작하는 건 세 번째, 큰 파동에서 세 번째, 세 번입니다. 이거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원하는 파동에서 세 번의 추세선만 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추세선 먼저 그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점이라고 해서 고점을 연결한다고 해서 앞 전고점을 긋는 것이 아니라 고점의 추세선을 그었을 시 추세가 이탈한다 그러면 그 상위 추세가 1추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추세선 긋는 제일 기초는 요거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된다. 야, 이 차트, 현재 차트 요것만 가지고 줄 끊는 걸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간다. 골드로 한번 볼까요? 골드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죠. 골드를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 15분 차트예요. 자, 수많은 골드 추세선이 있는데, 그죠? 요기의 고점에서 먼저 이렇게 이어줬다는 거죠. 이렇게. 요 위에 상위 파동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위 파동에서 고점을 찾으셔 가지고 고점에서 저점이 나온다면, 고점에서 저점이 나온다면요, 첫 번째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어디를? 고점. 요 부분도 고점이에요, 여러분. 요 앞에도 고점이 있죠. 여기도 고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 고점을 그었더니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뒤에 하락 추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구간은 1, 2, 3번 중에 세 번째 추세가 첫 번째 추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 추세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하방이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추세. 만일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추세선이 차트가 생성이 되지 않았다면, 요 구간이라면 여러분 두 번째 추세선은 어디겠습니까? 요게와 요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 추세선이 아니고 요 부분이 아닙니다. 요 부분을 그었더니 이탈이 나왔죠. 그죠? 요 뒤에 부분이라는 거예요. 뒤에 부분을 이렇게 추세선을 딱 그어주는 겁니다. 마스터님, 지금 골드 이제 봐주고 계신데, 네. 지금 현재 앞서서 또 그 고용지표 얘기하고 또 ECB에서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골드나 또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한다. 네.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또 골드 자리값도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 현재 골드는 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제가 15분 차트거든요. 네. 15분 차트입니다. 추세선 가지고 한번 잡아보죠. 추세선만 가지고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추세선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현재 추세선을 그었더니 1835.9포인트가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가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아무런 추세가 없는 구간에서 우리는 추세선만 한번 그어보자고요. 이렇게 요 구간 고점을 구었더니 이렇게 1, 2포인트를 그었습니다, 여러분. 1, 2, 3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했죠. 네. 그죠? 그리고 나서 긴 수렴을 돌파하려고 하던 추세가 오늘 넘어갔죠. 그러네요. 그죠? 추세가 넘어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네. 추세가 넘어가면 강한 추세대를 가지고 돌파했던 것이 어디를 넘어갔냐? 전고점이라고 그랬죠.
전의 고점, 요 포인트 값을 추세가 넘어가겠느냐를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해당 추세선을 그은 것은 이제 벗어난 건가요? 그렇죠. 다른 새로운 추세, 돌파했다. 새로운 추세가 적용이 되게 되는 건가요? 새로운 추세가 적용이 된다가 아니라 예.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던 구간을 돌파를 해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 봉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8분 응선에서 못 넘어가고 헉헉거리던 게 이제는 고점을 넘어가서 그 다음 산 봉우리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표현이죠. 네. 그러면서 추세가 돌파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네. 추세를 넘어갔다. 금이 지금 진짜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그러면서 제가 골드는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 상승바라고. 여러분 올라갈 겁니다. 저는 저번 주에도 나왔을 때 골드는 1900선을 갈 수 있다. 1950선을 넘어간다면 1900포인트까지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에 급락을 주었을 때 저점 매수 기회입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저번 주에 질문하셨잖아요. 지금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어렵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 지금 매수는 가능은 하나 조금 간망세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긴 행보를 줬죠. 긴 보합권을 줬죠. 1900달러까지 갈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가 유지되면서 예. 골드는 안전자산의 선호도보다는 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쓴단 말이에요. 예. 인플레이션이 하이 인플레이션, 이제 고용률도 좀 떨어지고 있고 다행히 고용률이 떨어지니까 더 올라가는 거죠. 위험 자산으로 인한 반등 이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개인적인 생각도 사실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많은 애널리스트나 좀 전문가들이 이제 글을 쓰고 분석을 하는 걸 저도 분석을 하는 거 보잖아요. 네. 보면 제 생각과 좀 동일하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골드에 돈이 들어간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골드는 좀 빠졌잖아요.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돈이 유입되면서 골드의 자산이 그래서 골드를 비트코인에 많이 비유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추세도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네.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일봉입니다, 여러분. 일봉으로 봤을 때 현재 저가 추세를 걷는다 그러면 현재 요 추세 때의 저항대가 어디냐면 1850을 상회하는 구간이죠. 1850선을 넘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1900선이 아까 금방 보셨던 것처럼 요 구간입니다. 1912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에 도달할 만큼의 강한 상승력은 가지고 있다. 왜? 일봉과 주봉을 분석했을 시 주봉이 계속적인 우상향을 준다면 여러분 추세선을 그었을 때 상승 여력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그 부분이 1950선을 안착하는 1900선이다. 1850선을 넘어가는 1900선이다라고 저는 기술적으로도 분석하고 있고 그 기본적 분석에서 시황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솔직히 골드가 안전자산이라 그래요. 그거는 실물이죠, 실물. 투자에서는 우리가 해외 선물에서는 골드가 제가 이 말은 많이 합니다. 해외 선물에서는 골드가 꼭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떨어지면 그만큼 손실이 가요. 실물 자산을 샀을 때 그 가격대도 움직이겠지만 뭐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안전자산은 아니다. 단지 해지 수단으로 대한 상승률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분석은 여기까지. 그래서 네.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다시 조금만 넘어가면 네. 근데 골드가 네. 그 9시 반에 딱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나자마자 바로 치솟았었네요. 딱 바로 엄청 상승을 했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지금 계속 급등을 해서 1%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오름세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도 골드 분석할 때 제가 골드도 치잖아요. 네. 금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나요? 금을 먼저 배웠죠. 골드 차트를 먼저 배웠죠. 골드 아. 차트로. 그래서 주 종목이 골드였고. 예. 그래서 한때 매매가 상당히 좀 잘 적중할 때는 진입가에서 다스틱 내외가 안 밀릴 정도로도 좀 많이 좀 적중률이 좋았어요. 그러셨군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믿습니다. 네, 진짜인데
그 정도로 이게 투자에 대해서 방향성과 이렇게 좀 잘 맞는데 예. 또 안 맞을 땐 되게 안 맞아요. 근데 특징이라는 게 있죠. 특징이라는 게 골드는 한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겁습니다. 예.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계속적인 방향성을 유지를 합니다. 꾸준하게 올라간다. 그죠? 한 번 하락을 하면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승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줘요. 지금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돌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상승 여력을 못 주고 돌파를 못 했던 차트가 고점을 한번 이어보십시오. 이어보시면 돌파 이후 조정을 주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요 구간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네. 만일 1820이죠. 1820을 기준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듯 보여집니다.